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뷰티 건강학과 화장품 향료 및 아로마 테라피 이제 5월 셋째 주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5월 18일, 19일에 해당되는 수업이거든요. 원래 5월 18일부터 대면 강의였는데 다시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돼서 영상으로 일단 인사를 드려요. 우선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면 강의가 계속 늦춰지면서 여러분한테도 공지가 됐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를 저희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그 점수의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 중간고사 못 본 게 다 이제 기말고사로 갔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의 그 비율이 80% 될 거예요. 70% 정도 되나? 강의 계획서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출석하고 과제를 제외한 시험으로 있던 비율이 이제 다 기말고사로 합쳐졌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출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석 굉장히 중요해서 과제 꼭 제출하셔야 되고 혹시나 과제 미제출하셔서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늦었지만 과제를 제출하면은 결석까지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과제 미제출해서 지금 결석이 많은 친구들 기회 있으니까 늦어도 과제 제출하시고 또 과제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면 제가 체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늦게 과제 제출한 친구들은 그 사이버 교육란에 쪽지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제 핸드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과제 미제출했는데 다 보냈다라고 알려주셔야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제가 매번 다시 처음부터 계속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과제 늦었지만 제출한 친구들 꼭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말씀드릴 게 그 현재까지는 지금 매주 나갔던 과제들이 만점이 5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5점 만점까지 보일 건데 개인적으로 점수들이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오픈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여하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과제 점수가 나중에 성적 욕심 있는 친구들은 과제 점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과제는요 총 5점 만점에 5점이고요. 5점의 경우는 교재와 제가 드린 유인물도 충실하게 요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요약한 거를 보면은 제가 수업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요약한 거에 이렇게 교재, 유인물 그리고 영상 강의에서 제가 말한 내용까지 다 꼼꼼하게 요약해서 낸 친구들은 5점이에요. 그리고 교재와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은 충실하게 들어가 있으나 강의에서 말한 내용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5점에 비해서 영상 강의에서 말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4점이에요. 그래서 4점하고 5점이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래도 저는 점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5점과 4점은 그렇게 나눴고요. 3점은 그냥 유인물이나 교재에만 충실한 경우. 그래서 안에 강의 내용이 전혀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3점은 충실한 것도 아니야. 그냥 교재나 아니면 유인물에 있는 거 그대로 베꼈어요. 그냥 쭉 베꼈어요. 그냥 그 정도가 3점이에요. 그리고 2점은 그것조차 안 베꼈어요. 그냥 진짜 몇 줄 안 돼. 진짜 뭐 에센셜 하나당 5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손으로 쓴 것까진 괜찮아요. 손으로 써서 스캔 받아서 낸 거 다 괜찮은데 손으로 쓴 친구들 중에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정말 다 공부한 게 다 거기 있어요. 노트에 공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썼지만 그냥 완전히 그냥 급해서 막 날려가지고 그냥 대충 몇 줄 안 되고 그냥 그 3개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3개만 채운 친구들 이런 경우가 이제 3점 미만 2점 정도 들어가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01반에 있어요. 01반 쪽지를 제가 몇 번이나 보냈어요. 해당 강의에서 공부한 에센셜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혼자 아무거나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결석은 안 냈지만 과제는 0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교재하고 유인물하고 제 강의에만 충실해서 요약하시면 돼요. 쓸데없이 네이버니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향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상하게 향을 설명해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넣지 마세요. 오히려 점수 깎여요. 자, 그래서 과제 관련된 점수는 제가 이번 주에 오픈은 안 할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얘기는 할 건데,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걸 제가 오픈했을 때 전 학생들이 다 보는 건지 아니면 해당 학생들만 오픈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유무로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과제 점수는 오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과제를 내셔도 점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과제 점수는 이미 지나간 거는. 앞으로 내는 과제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좀 꼼꼼히 그리고 제가 딱 과제를 봤을 때 강의를 정말 다 봤구나 이런 게 다 보여야 돼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1점 차여도 나중에 기말고사까지 보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과제를 그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5월 5일 자정까지라고 했어도 그냥 일단은 그 시간이 조금 넘어서도 5월 5일 안에 내면은 그냥 그 제대로 된 시간 안에 들어간 걸로 해줘요. 근데 이제 늦게 내서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정도 늦게 낸 거는 제가 그냥 첫 번째 시간 그 해당 과제에 관련된 그 수업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 총 4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만 지각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2주 이상, 3주나 4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과제 제출 기간이 너무 길면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지각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왜 지각이 이렇게 많이 날지 하지 마시고, 과제가 미제출 기간이 넘어서 제출된 경우 일주일 안쪽이면은 1교시만 지각이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지각이 더 들어간 걸로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들으면요, 일단 한번 본인들 출석률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이상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이버 그 교육 안에 쪽지 있잖아요. 쪽지 이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한번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은 본인들 거 한 번씩 체크 좀 하세요. 저도 체크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5월 셋째 주 수업으로요. 이번 시간에 블렌딩 하는 거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블렌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에센셜 블렌딩에 관한 내용은 없고, 맨 끝에 보면은 증상별 아로마 요법 해가지고요. 교재 210페이지에 보면은 근육 이완할 때 어떤 오일을 몇 방울 화상에는 몇 방울 벌레 물린 데는 몇 방울 이렇게는 돼 있어도 블렌딩에 관련된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강의는 교재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무조건 유인물과 영상 강의를 통해서만 강의 듣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블렌딩. 자, 블렌딩이라는 거는요, 요새 많이 알 텐데, 우리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도 다크 블렌딩, 물론 미디엄, 그러니까 블렌딩이란 말 많이 쓰죠. 에티오피아의 무슨 원두와 콜롬비아 원두와 케냐가 블렌딩돼, 이렇게 블렌딩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블렌딩은 믹스예요. 섞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향수나 이런 것들 다 블렌딩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향만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냥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난 향수들은
다 그 조향 쪽에서 다 블렌딩을 한 거라서 이제 이 블렌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블렌딩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섞는다라는 거. 자, 근데 아로마 테라피에서 블렌딩은 단순히 섞는다의 개념의 그 이상이에요. 자, 블렌딩이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너지 작용입니다. 시너지. 우리 한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의원에 갔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약 먹을 때 그 약재 딱 하나만 넣어주나요? 녹용만 넣어요? 아니죠. 한약을 보면은 몇 개의 약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재들끼리 서로 도와주니까 더 상승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너지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기 하나만 갖고는 조금 약한데 이 향기랑 요 향기랑 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내게 도와주는, 그리고 향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바로 시너지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센셜 오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라고 할 수도 없어요. 첫 번째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센셜 오일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에센셜 오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은 블렌딩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랑 이렇게 시너지 작용을 하고 어떤 목적에 맞게 이거는 이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면 절대 블렌딩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상자 및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너지 작용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에센셜 오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 향기의 효과를 보는 대상자 및 이 내가 블렌딩하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도를 좀 넓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블렌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6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에센셜 오일에 대한 이해.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아로마 테라피의 그 전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홀리즘 전인 치료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인 치료는 뭐예요? 환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대상자가 아로마 테라피를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 수면을 목적으로 왔어요. 그때 내가 마치 그냥 의사처럼 의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불면증 때문에 아로마를 찾았는데 그때 내가 그냥 아로마는 약처럼 그냥 뭐 불면에는 이거, 소화에는 이거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왜 잠을 못 자고 언제부터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도움되는 블렌딩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에센셜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면 때문에 저를 찾아왔다 그러면 이미 병원에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예요. 박사.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 이분들이 너무 긍정적인 경우는 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긍정적이죠.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오셔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신뢰도가 없이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그렇게 약간 테스트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여하튼 테스트. 그래서 한마디로 이 대상자와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라포가 형성이 돼야 에센셜 오일을 잘 선택하고 블렌딩해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그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파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용 쪽 지금 전공을 해서 다양한 다른 또 다른 가지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심리 상담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이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쨌든 대화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 심리 상담의 기초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친구나 아는 지인들 그냥 속상한 얘기 들어주듯이 하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자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후에는 여러분들의 시대는 미용이 그냥 단순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초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이나 기타 그런 심리 상담 아니면 상담의 기초 파트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정말 실수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그냥 친구 속상한 얘기 듣듯이 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 번째, 병증과 증상에 대한 이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전문 의료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와 얘기도 못해요. 왜?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혹여나 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의료 쪽에서 좀 더 많은 의료 파트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미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거 말고. 근데 병증이나 증상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증과 증상에 대해서는 가벼운 정도라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의사나 간호사만큼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모르면 어차피 아로마 테라피도 못 해요. 어렵죠? 자, 네 번째, 화학 성분에 대한 이해. 왜? 화학 성분 파트에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양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학 성분에 대해서만 조금 에센셜 오일 중에서 특히 화학 성분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에센셜들이 있어요. 그런 에센셜들은 그 해당 화학 성분이 에센셜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메인 주 요소인 거죠. 그래서 화학 성분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블렌딩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앞에까지 말한 모든 거를 너무 퍼펙트하게 해도요, 대상자가 향을 싫어하면은 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아무리 잘해도 대상자가 블렌딩된 향을 좋아해야 하고, 또 여기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제 경험상 향도 좋아야 되지만 대상자의 라이프에 맞는 제형의 향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공간에다가 뿌리는 어떤 룸 스프레이 형태로 블렌딩을 했다고 쳐요. 근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룸에 같은 데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 작은 원룸에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언니라든지 이렇게 누군가 또 함께 살고 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해서 그 공간에 머무는 게 너무 동일한 시간에 같이 머문다고 쳐요. 그러면 공간에다가 향을 뿌리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살짝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향을 느낄 수 있게 뭐 피부를 통해서 바르게 한다든가 어떤 그렇게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렇게 왜 여러분들 뭐 그 롤온 타입의 향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천연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식물성 캐리어 오일 베이스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일이 흡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끈적끈적하거나 피부에 뭐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을 잘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상자가 실제 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의 제형으로 블렌딩을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의 특징을 살려야 한다. 당연히 향의 특징을 살려줘야 블렌딩이 잘 된 거죠. 뭐 어떤 향만 확 살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그 고유의 향의 그 특징이 있는 상태에서 블렌딩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6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블렌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자, 2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병으로 적용된 한 방울의 크기는 거의 다양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제가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에센셜 오일들은 이렇게 병에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고 잠깐 드롭퍼가 없는 건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드로퍼라고 그래요. 드로퍼. 그래서 에센셜을 요렇게 따르면 이 드로퍼를 통해서 한 방울씩 떨어져요. 에센셜 오일이. 그래서 이 표준 방울수가 자 1ml, 그러니까 이렇게 드로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랐을 때 20방울이 나오면 그 20방울이 약 1ml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20방울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에센셜 오일 20방울은 1ml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째, 충분한 경험이 생길 때까지 3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섞지는 마세요. 3가지까지도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1가지 싱글로만 블렌딩해서 향도 맡아보고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2가지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3가지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해보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5가지 에센셜 오일 이상을 블렌딩을 하지는 않아요. 잘. 그리고 내가 블렌딩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오일을 잘 섞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에센셜 20방울은 1ml다. 그리고 블렌딩은 충분한 경험이 생길 때까지 3가지 이상의 에센셜을 섞지는 말고, 블렌딩 할 때 내가 목적을 딱 정해서 이 목적에 맞는 에센셜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이거를 쓰려고 하는 대상자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블렌딩을 해야겠죠. 자, 블렌딩의 계산법은 이래요. 블렌딩을 할 용량, 그 용량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용기는 30ml의 용기예요. 30ml.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렌딩을 지금 30ml짜리 룸 스프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블렌딩할 용량에 30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에 곱하기 20. 그거는 아까 1ml가 20방울이라고 했죠. 이 계산법은 여기에 총 들어가야 될 에센셜 오일 방울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할 총 용량,
난 30g, 30ml짜리를 블렌딩 할 거야. 그럼 30에 무조건 곱하기 20. 그리고 곱하기 몇 %로 희석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룸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에서 3% 정도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작이니까 2%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곱하기 2. 그러면 30 곱하기 20 곱하기 2예요. 이 총 값을 100으로 나누면 에센셜 오일 방울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에 20. 그러면 600이죠. 600에 2 곱하기 2를 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0이 나와요. 거기에 나누기 100을 하면 12방울이 나오죠. 그러면 30ml로 블렌딩을 할 때 에센셜 오일이 12방울이 들어가면 2% 희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때 이 희석률은 자, 제가 밑에 적어 놨는데 피부에 적용하는 마사지 용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체 바디나 아니면 부분적인 부분에다가 마사지 할 때는 2에서 3%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다만 얼굴에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스킨을 만든다거나 로션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0.5% 미만 정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얼굴은 코하고도 가깝고 또 다른 피부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에센셜 향도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령에 맞는 희석률이 있어요. 1세 미만은 0.5%, 5세 미만은 1%, 12세 미만은 성인의 절반. 그리고 요 이상은 성인 정도의 수준으로 봐주면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희석률이라는 거는 어느 부위에 할 건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처음 블렌딩을 할 때는 일단은 에센셜 오일의 희석률을 조금 낮게 먼저 잡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에센셜 오일의 각각의 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대로 그냥 다 넣어버리면은 되게 강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희석률을 최대한 낮게 잡은 다음에 향을 맡아보면서 더 에센셜 오일을 추가해서 블렌딩 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10ml에, 그러니까 내가 10ml짜리 만약에 얼굴 에센스를 만든다고 쳐요. 근데 베이스는 뭐라고 할까? 애프리콧 오일로 한다고 쳐요. 캐리어 오일로. 그러면 그 10ml짜리 용기에 베이스 오일이, 그러니까 총 그 용기 자체가 10ml니까 뭐예요? 블렌딩 할 용량이 10 곱하기 20.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근데 이거를 1% 희석을 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1. 그러면 200에 1이니까 200이죠.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방울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얼굴에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0.5로 내려가야 되니까 10ml의 캐리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이 한 방울 들어가는 거. 이게 얼굴에 적용하는 그 오일 베이스 에센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에센셜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한 방울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다 만든 후에 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한 방울 더 요렇게. 근데 웬만해서는 그 얼굴에 사용하는 그 제품에는 희석률이 너무 강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5 정도를 평균으로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림이 이미지가 있죠. 10ml다 그러면 0.5%는 한 방울, 1%는 세 방울. 여기서 세 방울이라고 넣는데 두 방울 정도가 맞는 거고, 2%는 뭐 6방울 이렇게 했지만 한 4방울 정도가 맞는 거죠. 네. 자, 그리고 15ml는 요렇게. 그래서 약간 퍼센트대로 에센셜 오일이 몇 방울 들어가는지를 약간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블렌딩의 목적은 시너지 작용이고요. 블렌딩은 어떻게 보면 아로마 테라피의 꽃이에요. 아로마 테라피를 배워서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블렌딩이라는 거. 그리고 블렌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그리고 블렌딩은
계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계산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법을 알아야 여러분들 블렌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블렌딩에 관련된 수업 또 연이어서 할 건데 5월 셋째 주 5월 셋째 주 첫 번째 강의는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 이어서 또 블렌딩 얘기해 볼게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봐요.